서커스에서 흔히 보게 되는 코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술하게 대충 박은 말뚝에 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큰 덩치에 비하면 다리에 묶여있는 사슬은 얇디얇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코끼리의 힘으로 사슬을 끊어버리거나 말뚝을 뽑아버리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도망가지 않을까요? 바로 코끼리의 정신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때부터 쇠사슬에 묶여 있게 됩니다. 어려서는 끊어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죠. 하루 종일 묶여 있으니 불편해서 풀어달라 몸부림도 치고 울부짖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는 끝내 노력을 멈추게 되죠. 일찍이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체득한 새끼 코끼리는 커다란 성체가 되어서도 그 인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본인을 묶고 있는 그 얇은 쇠사슬이 어릴 적 경험했던 그 끊어낼 수 없는 튼튼한 쇠사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가 쓴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입니다. 이 책은 성공 공식을 단순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확언하기, 목표를 직접 쓰기, 시각화하기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공을 위한 법칙들이 실제로 작용하는 근본 원리를 설명해주는 책이죠. 이유도 모른 채 피상적으로 따라하는 성공 공식은 상황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각각 다르죠. 오늘 이야기하는 근본 원리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과 상황에 맞도록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핵심 내용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RAS 신경망의 비밀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출퇴근합니다. 저는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래서 아침마다 자차를 이용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다 보면 텔레포트 한 것처럼 금세 회사에 도착해 있죠. 30분이 그냥 사라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우리 뇌의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뇌에는 망상활성계라는 신경망이 있습니다. 영어로 줄여서 RAS라고 부르죠. 우리 뇌에 그물처럼 퍼져 있습니다. 이 신경망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우리가 신체 바깥에서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를 걸러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필터 같은 신경망이 필요한 걸까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1초에 약 4억 비트 이상의 정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 것은 약 2000비트 정도죠. 다시 말해 99.9% 이상의 정보는 무시되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의식하고 있거나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우리 기억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뇌는 시시각각 밀려드는 정보를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평상시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들, 예를 들면 출퇴근, 루틴하게 하는 식사들은 우리 기억 속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은 RAS 신경망에 의해 기억에 남게 되죠. 새 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는 인터넷 등 길거리 어딜 가나 온통 차에 관련된 정보가 먼저 눈에 띕니다. 이성에 관심 있는 사람은 버스에 앉아 있어도 거리에 지나가는 이성이 눈에 띄게 되죠. 이 신경망은 자동 항법 장치와 같습니다. 제대로 입력만 돼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의식적으로 RAS 신경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만 제대로 알게 된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 RAS 신경망 발동하기입니다. RAS 신경망을 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원하는 걸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야 합니다. 바로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 의해 길들여집니다. 부모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그리고 친구로부터.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타인의 눈을 통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또한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주도권도 자기 객관화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찾았다면 목표에 대해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글로 쓰는 거죠. 목표를 글로 풀어내면 생각이 구체화되고 뚜렷해집니다. 목표를 하나하나 손으로 쓰면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글로 쓰기와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확언하기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나 앞으로 할 일을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계속해서 주입하는 거죠. 확언은 자기의 신념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겁니다. 물론 RAS 신경망을 이용하여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은 100% 성공을 가져다주는 마법의 주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공 확률은 반드시 높여줄 겁니다.
세 번째, 확률 게임을 시작하세요. 저자는 보험 영업사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업 활동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1대 56이라는 성공 비율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보험을 권유할 경우 56명당 1명은 네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일주일에 10건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560명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좀 더 어린 나이 때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고무 스펀지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때의 성공 비율은 10대 7대 4대 2였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자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방문하는 곳에 문을 두드리면 10곳당 7곳이 문을 열었고 그중 4곳에서 준비된 상품 소개를 들어주었고 결국 판매할 수 있었던 건 2곳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친구는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노력하면 목표로 하는 돈을 벌 수 있는지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성공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열매가 맺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가장 큰 이유는 성공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도전들이 무의에 그칩니다. 그 수치는 무려 80% 이상이죠. 10대 7대 4대 2는 10번 시도하면 2번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성공 확률은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계획과 목표를 바로 세우고 여러분만의 성공 확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평균 확률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시도해야 합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릅니다. 10번 던져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1000번, 10,000번 던진다면 앞으로 나올 숫자들의 확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책에는 RAS 신경망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도전과 실패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저자가 실제로 겪은 경험담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원하는 바를 글로 써라. 이런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성공파의 책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우리가 성공과 목표라는 거대한 성취 이전에 준비해야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간의 특질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자의 말로 이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